오늘 합동참모본부가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탈북자 김모 씨가 월북하는 동안 군 감시 장비에 무려 7차례나 포착됐는데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군 경계태세 문제를 짚어봅니다. 사건 오늘 시작합니다. 함께할 두 분, 양지열 변호사, 김형선 내일신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지난 18일 다시 북한으로 건너간 탈북민 김모 씨의 탈출 경로와 행적, 그리고 당시 경계 태세에 대한 군 당국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내용 듣고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물골, 배수로 등 경계 취약 요소에 대해 즉각 보강하고 감시 장비 운용 최적화 및 운용 요원에 대한 전문성,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합동참모본부가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양 변호사, 발표 내용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탈북할 때까지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8일 날 2시 18분쯤에 이 탈북한 김모 씨가 택시를 타고 강원도 연미정에 도착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연미정 아래 이 배수로를 통해서 물에 들어가는 게 2시 48분경이었다고 합니다. 네, 새벽 2시 48분. 새벽 2시 46분. 네네. 그리고 나서 1시간이 넘게 걸려서 쭉 이 한강변을 따라서 헤엄치다가 결국 북한에 도착한 것은 새벽 4시쯤이었는데 네. 문제는 그 과정에 이제 강변을 따라서 우리 군의 감시 장비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7차례나 거기에 찍혔다라는 겁니다. 아하. 합참에서는 그러나 이 감시 장비의 촬영을 실시간으로 보았지만 네. 달빛도 흐렸고 영상이 좋지가 않아서 이걸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달빛 흐리고 뭐 조명이 안 좋았다 이런 것이 과연 변명이 될 수 있을까? 어쨌든 우리 군 감시 장비 7차례나 포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뭐 현지 지역에서는 이 지역이 워낙 남과 북의 거리가 짧아서 네. 언제라도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였다라는 지적이 나온다고는 들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일반 시민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짧았다면 더 삼엄하게 경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네. 지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1989년부터 90년까지 그 군 생활을 제주도 해안정경대에서 보냈고요. 그 당시에 아무리 철동같이 지켜도 그 넓은 해안선에서 무엇이 들고 나는지 발견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분명히 고충은 있습니다. 아니 이제 병사들 네. 입장에서는 네. 사실 저걸 감시 전문 요원들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군에서도 앞으로 전문성을 키우겠다고 했고 또 이 예. 기본적으로 군 감시 장비라고 하는 게 침입을 막는 데 집중하는 그런 장비라는 북에서 점도 우리 쪽으로 오는 걸 막는 네. 것에 집중되어 있죠. 예, 그리고 민간인이 그렇게 빠져나간다는 것을 군 입장에서는 상정하기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번에 대표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배수로 같은데 예. 이 철조망이 그냥 어른이 이렇게 좀 훼손을 해도 그냥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지만 뭐 소거를 잃었더라도 네. 고쳐야 될 부분이 드러나니까 그건 보강을 해야겠죠. 분명히 고쳐야 될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 그래서 결국 군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했죠. 무엇입니까? 일단 그 민간인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니까 그 네. 지역들을 일제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또 감시 요원들의 지금 판독 능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이나 어떤 경진 대회 같은 걸 신설하겠다 이런 예.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책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해병 이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해임 보직 해임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징계위에 회부하겠다 이런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네, 매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문제가 재발된 거 아니겠어요? 이번 대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글쎄 뭐 대책이라는 것도 완벽한 대책은 없죠. 네. 그리고 저기 일단 뭐 감시하는 요원들 자체가 예. 우리 이제 병역 근무를 하러 간 일반 병들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문성의 한계가 거기 이미 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 뭐 곧 배워서 익숙해지면 제대하는 그런 구조라는 것도 있고 네. 무엇보다 이런 일 뭐 국민적으로 큰 충격도 좋고 해서 네.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건 맞지만 예. 그럴 때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을 물러나게 하면 네. 그것도 과연 정말 맞는 얘기일까? 저는 근본적으로 그것도 있어요. 그분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의 어떤 징계를 받는다거나 불이익을 얻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가장 현장을 어쩌면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된다? 이게 최선일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본다면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오던 사실 결과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잖아요. 네. 그때
그냥 성남 민심을 달래는 것밖에 책임자 누구냐? 그 사람 징계해. 해병 이사령관 보직 해임해. 물러나. 그래서 문제가 네. 뭐가 생기냐면요. 이게 이 사건을 떠나서 가끔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은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드러나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은폐한다. 그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개선을 할 부분이 있다라면 그분이 그 자리에서 남아서 더 끝까지 책임지게 만들고 네. 이거 봤더니 정말로 이 사람의 실수로 인한 거다. 네. 앞으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경우는 해임시키고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이 네. 어떤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항상 나오면 뭐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누구 물러났다.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단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냥 누구 바로 인사조치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무엇이 문제인가를 밝히고 그다음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고 아니라면 장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개선책을 내놓고 이런 걸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이 정도의 대책이 나올 줄 알았다라고 지적하시는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재입국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과연 이 사람들이 일단 남한으로 넘어올 때 어떤 경로로 왔는지 네. 그리고 이런 월북하는 재입국하는 경우가 있다면 도대체 어떤 경로로 가는 건지를 더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부터라도 일단 고치는 방법을 제시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이 있었습니다.